오늘 새벽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2026 8강 2차전에서 1차전 0대 3 완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크루스 아술은 자신들의 안방을 육체적, 정신적 도살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모든 생명력을 쥐어짰습니다. 경기 후 통계는 그 끔찍했던 압도성을 증명합니다. 멕시코의 짐승들은 무려 71.5%의 점유율을 쥐고 상대보다 5배나 많은 31개의 슈팅을 맹폭했으며 경기는 양팀 합쳐 31개의 파울과 쏟아지는 경고 카드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심지어 57분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관중들의 폭동적인 압박으로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비린내, 나는 광풍과 숨막히는 저기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로스앤젤레스 FC는 소름 돋을 정도로 잔혹하고 끈질기게 버텨내며 최종 1대1 무승부, 합산 스코어 4대1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전반 18분 가브리엘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리드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 사이 수문장 위고 요리스는 무려 8번의 신들린 선방을 해내며 거미인간으로 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추가 시간 90분 더하기 5분. 주장 손흥민은 벼락같은 역습을 감행하여 제이콥 샤펠버그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도록 완벽하게 빚어냈습니다. 이후 소니는 스스로 키커로 나서는 대신 데니스 부앙객에 자발적으로 공을 양보했고 부앙가는 90분 더하기 7분에 1대1 스코어보드에 최종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크루스 아술의 니콜라스 라르카몬 감독의 얼굴은 넋이 나간 듯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압도했던 그 화려한 통계 수치들을 분석하는 대신 LAFC의 단 한 명의 개인을 향해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라르카몬은 실용주의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어둠의 흑마술 같은 예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페널티 박스의 킬러가 펼쳐 보인 심리 조작의 수비 예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극도의 무력감이 낳은 질문, 그는 스트라이커인가, 거대한 철벽인가? 라르카몬 감독은 LAFC 등번호 7번이 보여준 전술적 자아 분열, 전술적 정체성 전환, 에 대한 극도의 경악을 담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는 맹렬하게 질주하는 폭발적인 창 끝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스템은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차지했던 그 위대한 역습의 킬러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최적의 방어 기제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라르카몬이 전술적 예측에 치명적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대체 손흥민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스트라이커의 자격으로 이 콰우테모크의 잔디를 밟은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킬러의 본능을 스스로 거세한 그 위대한 희생을 이렇게 해부했습니다. 언론과 관중들은 언제나 골망을 찢어버리는 중거리 슛이나 수비수의 허리를 꺾어버리는 화려한 드리블 같은 공격 축구의 거칠애만을 찬양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적인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라인을 깊숙이 내리는 수비 예술 밀집 수비은 누구나 기꺼이 자신의 오만한 자아를 꺾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주장 완장을 찬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소니는 우리 진영 수비구역 3분의 1 파이널 서드 방어 지역까지 주도적으로 깊숙이 내려앉아 어린 수비수들의 대형 강력을 향해 미친 듯이 포효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승 같은 상황 인식 능력을 사용하여 시스템과 함께 위고 요리스의 눈앞에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철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무려 8번의 선방을 해낸 요리스의 경이로움은 결단코 부정할 수 없지만
만약 치명적인 슈팅 각도를 지워버리기 위해 전방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소니의 공간 조율이 없었다면 LAFC의 시스템은 우리의 숨막히는 폭풍 압박 앞에서 진작에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갇히는 덫, 전술적 조작, 가스라이팅의 절대적 정점 전술판에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며 라르카모는 자신과 제자들이 손흥민이 쳐놓은 극도로 고단수인 심리적 덫에 완벽하게 놀아났음을 뼈아프게 시인했습니다. 이 한국인 스트라이커는 자신 자체가 지닌 끔찍한 위협을 거대한 미끼로 사용하여 크루스 아술의 공격 공간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저 통계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려 71.5%의 점유율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2명에서 3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투입하여 소니가 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성공적으로 봉쇄했다고 믿었기에 국면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라르카몬이 그 보이지 않는 덫을 해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공격 작업에서 완벽하게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만했습니다. LAFC가 경기 내내 단 6번의 슈팅에 그쳤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뼈가 시릴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소니가 치밀하게 설계한 전술적 늪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크루스 아술 선수들이 자신을 쉽게 에워싸고 봉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중앙에 완벽하게 무해한 구역에 스스로를 셀프 감금시킴으로써 소니는 우리 공격의 핵심 인력 대다수를 LAFC 페널티 박스 앞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 구역에서 강제로 끌어내버린 것입니다. 소니가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공격 스탯을 기꺼이 제물로 바친 그 위대한 희생 덕분에 LAFC의 수비 대형은 뚫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빽빽해졌고 우리가 파고들고자 했던 중앙 하프 스페이스의 모든 빈틈은 완벽하게 질식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루스 아술은 발밑에 공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하고 가혹한 진실은 우리가 정확히 손흥민이 우리가 놀아나기를 원했던 바로 그 공간 안에서만 철저히 조종당하며 공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번의 슈팅이 낳은 붕괴, 보이지 않는 공포, 무려 31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오직 페널티킥으로 단 한 골만을 기록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멕시코 사령탑은 소니의 지휘 아래 LAFC의 수비 시스템이 홈팀 공격수들에게 가한 끔찍한 심리적 마모 침식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경기 보고서를 보십시오. 31개의 슈팅, 31개의 파울, 8장의 옐로 카드, 그리고 90분 더하기 2분 POB의 레드카드는 이 산산조각 난 붕괴의 정점입니다. 심지어 관중석의 팬들조차 미친 듯한 압박을 가해 57분에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켜야만 했을 정도입니다. 라르카몬이 억압의 심리와 심리적 좌절감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콰우테모크는 적을 잿더미로 불태워버리기 위해 설계된 진정한 용광로였습니다. 신경계의 붕괴. 하지만 LAFC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의 그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그토록 완벽하고 먹음직스러운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공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을까요? 객관적으로 말해 그들이 평정심을 완벽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니와 같이 지나칠 정도로 냉침착하고 끈질긴 두뇌에 의해 통제되는 로우 블록 밀집 수비과 정면으로 맞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이 제 공격수들을 극도의 좌절감과 억압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경기의 숨통을 끊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득점을 갈망했고 그 필연적인 대가로
그들의 운동신경계는 가장 기본적인 정확성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슈팅을 난사해도 골이 터지지 않자 그들은 더욱 극심한 패닉에 빠져 허둥댔습니다. 그 숨막히는 치명적인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소니와 LA, FC는 도리어 우리가 뿜어내는 그 압박감을 역이용하여 멕시코 공격수들의 오만한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버렸습니다. 90+5분의 칼날과 이타심이 뿜어내는 절대적 권위 짙은 학술적 분석으로 가득 찬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니콜라스 라르카모는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보여준 마지막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피치 위 진정한 제왕의 완벽한 품격을 정의하는 일련의 경이로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모든 병력을 상대 진영으로 밀어넣고 POB의 레드카드로 찬물까지 뒤집었었을 때 경기를 끝내는 최후의 사형집행 칼날이 90+5분에 떨어졌습니다. 라르카몬이 죽음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소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칼날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34세의 나이에 경악스러운 스프린트